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오늘도 주요 고용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10월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경쟁률이 122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원서 접수 결과 275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3만 3천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28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인천이 249대 1, 광주 205대 1, 경기 지역이 196대 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원자는 20대가 54.2%로 가장 많고 30대가 38%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에서 나간 직원이 4,7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벌닷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직원 수는 64만 1,390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4,753명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구조조정 태풍이 불어닥친 3대 조선사에서 가장 많은 3,229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황과 구조조정 한파에 채용 시장도 움츠린 모습입니다. 대기업 하반기 공채가 이달 말부터 본격화하는데 직무 역량을 갖췄느냐가 합격의 열쇠가 될 듯합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기업들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는 30일 현대차를 시작으로 기업마다 서류 접수, 인적성 검사, 면접 등의 순서로 채용 전형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해운 조선 등 공급 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본 구조조정 한파에 채용 규모가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취업 관문이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그만큼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반기 채용 시장의 키워드는 역시 직무 적합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하반기 채용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직무 적합성 평가 강화를 꼽고 있습니다. 학벌, 토익 등 스펙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 선발을 우선 고려하는 게 취업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삼성그룹이 직무 적합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 신입 공채를 중심으로 직무 역량 평가 채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직무 중심이라든지 이런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는데 취업 사교육 시장에서 훈련받은 트레이닝받은 지원자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 회사와 직무에 대해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결정적인 승부는 면접에서 갈리기 때문에 자신이 업무에 얼마나 빠르게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설득할 수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취업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인은 허창수 GS 회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톱5의 그룹 오너 4명이 포진하고 구조조정 중인 조선 빅3의 사장들이 공개 기준에 미달한 게 눈에 띕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허창수 GS 회장이 받은 보수는 52억 1,900만 원. GS와 GS건설로부터 각각 39억 900만 원, 13억 1,000만 원을 받아 주요 기업 오너와 CEO 중 보수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작년 상반기와 같은 액수인 42억 원을 수령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3위는 대한항공 등 세계 계열사에서 총 41억 1,800만여 원의 보수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지했습니다. 구본무 LG 회장은 급여와 상여를 합쳐 총 38억 5천만 원을 받아 4위에 자리했습니다. 5위는 이상철 LG유플러스 고문이 30억 8천만 원을 받아 이동통신사 CEO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29억 원을 받았고 신종균 IT모바일 부분 사장이 16억 5,800만 원을, 윤북은 소비자가전 부분 사장이 16억 4,400만 원을 각각 수령했습니다. 톱5 가운데 그룹 오너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5억 7,500만 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지난 3월 등기이사에 선임된 이후부터 6월 말까지 받은 보수입니다.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는 보수 총액이 연봉 공개 기준인 5억 원에 달하는 경영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현대중공업은 최길선 대표이사 회장과 권오갑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임금을 전액 반납,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3월 퇴임하는 한동우 신한지주 회장이 12억 5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주면 정부는 9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올해 추경으로 최대 6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률은 0.1%에서 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조선업 밀집 지역에는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세계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12살 초등학생이 우승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규제 해소뿐만 아니라 실내 드론 비행장 개장 등 인프라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드론 산업의 현주소를 이준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드론이 문틈을 통과하자마자 하늘로 솟구치더니 어지럽게 공중제비를 돌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술을 자유롭게 뽐내는 드론 프리스타일 부문 세계 챔피언 12살 초등학생 김민찬 군이 조종하는 장면입니다. 프리스타일 했는데 세계 레이싱 대회. 이처럼 드론이 초등학생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올해 시장 규모만 280억 원, 3년 뒤엔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탄력을 받은 드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도 안전 문제 해결 등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지역에서도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도록 3차원 드론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휴대전화와 주파수가 겹쳐 일어나는 드론 오작동을 막기 위해 별도 주파수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각 기관이 협업에 나섰습니다. 드론 전용 경기장 등 민간 인프라도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국내에 문을 연 세계 최초 실내 드론 비행장입니다. 중국 기업인 세계 1위 드론 제조사가 만든 건데 이들은 첫 실내 비행장 설치 지역으로 자국이 아닌 우리나라를 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드론 선진국보다 시장 성장 가능성은 한국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새로운 거에 대한 흡수도 빠르고 그 이해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공간을 창출했을 때 저희도 많이 빨리 배우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게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르익었는데 정작 국내 드론 제조업체들이 아직 영세한 실정이어서 자금 지원 등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 직권 취소에 맞서 대법원 제소 시한인 19일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소 시한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19일 정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소는 결정이 돼 있고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 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직 접촉 제안이나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과 창업자들이 사무실을 함께 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있다 보니 임대료 걱정을 덜 수 있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도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최근 확산하는 공유 사무실 현황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은 젊은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같은 회사의 한 부서 같지만 알고 보면 여러 회사가 모여 있는 공유 사무실입니다. 업체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위해 사무실 벽은 모두 유리로 만들었는데 호응도 좋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쓰고 있다 보니 우연히 우리가 많은 업체들 만나고 고객도 모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일하다 보니까 많은 시너지가 납니다. 사무실을 함께 쓰니 임대료도 저렴하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저렴한 1인용 공간은 35만 원, 4인이 한 방을 쓰면 평균 200만 원대입니다. 책상 등 사무용품에 식음료 비용까지 모두 무료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창업자들의 관심을 미국의 세계 최대 사무실 공유 임대업체 위워크는 2호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We've just opened up here on August 1st and have been very happy with the response. And we are excited to announce our second location in Myeongdong that will be our largest in Asia. We'll have almost 3,000 members in it when it is open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위워크와 비슷한 공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패스트5, 토주 위크센터 등 업체들도 저렴한 사무실을 찾는 1인 창업자들이 늘면서 지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1조 원에 육박하는 국내 공유 사무실 시장이 들썩이면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하계 성수기 기간인 7월 16일부터 한 달간 인천공항 이용객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계 성수기 이용 승객은 554만 3,300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28만 600여 명에 비해 29.5%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17만 8천여 명이 이용한 셈입니다. 여객기 운항 횟수도 올해 3만 400여 회로 작년보다 23.3% 늘었습니다. 공항공사 측은 각종 기록을 달성하면서도 혼잡이나 장애 없이 원활하게 공항이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걱정 많으실 겁니다. 요금 체계 개편도 중요하지만 절약 방법을 익히는 것도 필요한데요. 요금 절감에 나선 똑똑한 아파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비법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여름은 날씨가 유난히 더운 데다 전기요금 걱정까지 겹쳐 국민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여름을 날 수 있었습니다. 제 뒤로 창문마다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가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이 아파트는 직접 전기를 생산해 요금 절약에 나섰습니다. 태양광 발전기를 사용하는 집은 더운 날씨지만 오히려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태양광으로 바꾸면서 그때는 한 6만 5천 원 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한 15,000원 선. 태양광 설비로 공용전기를 생산해 관리비도 줄였고 더운 사무실에서 고생하는 경비원을 위해 에어컨까지 설치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등을 센서형 LED로 교체해 공용전기 사용량을 낮춘 곳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여름 전기요금 증가분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아파트 요금 상승분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공용 부분 시설들을 고효율 제품들로 많이 바꾸면서 에너지 절약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3+1 운동으로 통해서 세대 전기들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습관입니다. 냉장고 온도와 TV 밝기 설정을 최소한으로 하는 등 절약을 위한 습관을 들이는 3+1 운동도 전기료 절감의 비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휴가와 관련해서 박송혜 아나운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 텐데요. 어떠신가요? 또 질문인가요? 네, 이번에 어떤 질문인가요? 네, 이제 여름 휴가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잖아요. 요즘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직장인 사이에서도 가장 핫하기로 소문난 휴가지 혹시 어딘 줄 아시나요? 핫한 휴가지요? 아마 제주도? 가까워서 제주도 아닐까요? 네, 아쉽지만 아닙니다. 바로 방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의 수도 방콕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방에 콕 박혀서 휴가를 만끽하는 방콕이 요즘 대세라고 하는데요. 방콕이 왜 이렇게 요즘 핫한 걸까요? 오늘의 핫키워드에서는 떠나는 휴가 대신 머무는 휴가를 즐기는 스테이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주말에는요, 이 방콕 하는 거 정말 좋아해서 정말 오늘 반가운 핫키워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스테이케이션,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스테이케이션은 머물다라는 스테이와 휴가라는 베이케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로요. 굳이 먼 곳을 떠나지 않고 집이나 집 근방에서 휴가를 즐기는 걸 뜻합니다. 또 집에서 보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도심의 호텔이나 영화관, 카페 등을 방문하는 것도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휴가를 떠나지 않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 같은데요. 실제로 스테이케이션 즐기는 사람들도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요. 전체 응답자의 50.6%가 여름 휴가 여행을 굳이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에 꾸준히 나타난 현상으로요. 이제는 스테이케이션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휴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인 응답자 절반이 휴가 여행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했다니까요. 이렇게 스테이케이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스테이케이션을 선호하는 이유도 조사했는데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성수기 인파, 바가지 요금 등으로 기분 좋은 여행을 기대하기 힘들어서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서 돈은 돈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대신에 집이나 집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소소하게 휴가를 즐기는 걸 선호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차분하게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서라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는데요. 바쁜 일상과 과도한 업무에 쫓긴 직장인들이 여행을 준비하는 것조차도 피곤해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풍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광고도 생각이 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스테이케이션을 선호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바캉스를 즐기는 걸로 유명한 프랑스조차도 각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름 축제가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되고요. 올 여름철에는 집 가까운 곳에서 짧은 휴가를 보내는 시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최근 잇따른 테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총격 사건, 지진, 홍수, 지카 바이러스 등 불안정한 해외 환경 또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케이션 붐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불 밖은 위험하다 이런 농담이 떠오르는데요. 자, 그럼 부득이하게 여행을 못 떠나게 된 사람들은 또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여름 휴가에 여행 대신 계획하고 있는 활동 1위는요. 집에서 편하게 쉰다라는 답변이 66.3%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적인 문제나 생각을 정리하겠다, 미뤄뒀던 집안일을 정리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는데요. 여행 계획이 없는 성인들의 경우 대부분 집 밖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의지.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집순이, 집돌이들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단순히 집에서 쉬는 것 말고도 또 이들을 위한 새로운 휴가 트렌드도 생겨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호캉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호캉스는요, 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로 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고 도심에 있는 호텔에서 여름 휴가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호텔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방에서 TV만 봐도 충분히 기분 전환이 된다는 게 호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꼽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도심 속의 호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는 건 아닐까요? 네, 대부분 여름 휴가철, 휴양지에 있는 호텔은 평소보다 다소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도심 속 호텔 여름철 패키지 가격은요, 오히려 평소보다 30%가량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휴가철에는 도심 내 호텔의 주요 고객층인 비즈니스 고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호텔들이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패키지 요금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패키지 요금을 내리지 않더라도 평소보다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아직도 휴가 계획이 없으신 집순이 집돌이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호캉스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반강제로 스테이케이션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더위도 잊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들 얘긴데요. 취업준비생 324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절반 이상이 휴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취준생에게 여름 휴가는 먼 나라 얘기인 거죠. 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로는 휴가 비용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취업 준비로 바빠서, 가족에게 눈치가 보여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눈치까지 보인다는 건데요. 정말 취준생의 서러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취준생들은 휴가 대신 어떤 계획 세우고 있었나요? 네, 이 취업 준비생들은 주로 취업 관련 활동으로 여름 휴가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응답한 취업 준비생의 42.6%가 휴가 시즌에 각종 자격증 준비를 한다고 답했는데요. 그 밖에도 토익, 오픽 등 외국어 시험 준비를 한다, 인턴 등 사회 경험을 한다, 인적성 시험 대비를 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반기 공채 등을 준비하다 보니까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외여행은 꿈도 꾸기 힘든 취준생들이 대리 만족이라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좋은 방법 있습니다.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일명 공항족인데요. 공항족은 비행기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공항에 들려서 수많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휴가 기분을 내는 이들을 말합니다. 특히 공항족들 중에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요즘 또 공항이 워낙 좋으니까 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공항족들의 구체적인 휴가 방법은 어떤 건가요? 네, 가벼운 여행 옷차림에 공항철도를 타고 공항에 간 후에 여행객들 사이에서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여행 기분을 만끽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휴식을 취미로 삼는 이른바 공항놀이족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항놀이는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공항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행 때 맛볼 수 있는 설렘이 느껴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항놀이가 유행이라니까요. 정말 휴가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항놀이보다 더한 스테이케이션의 결정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항족은 공항이라도 가지만 이분들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여행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휴가냐고 할 수 있지만 여행하는 재미는 아주 쏠쏠하다고 하는데요. 일명 여행 스터디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 스터디라는 것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시원한 카페에 모여서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듯이 살펴보는 새로운 휴가 트렌드인데요. 여행지의 정보와 사진은 물론 저렴한 항공편과 맛집, 쇼핑 목록까지도 꼼꼼하게 공유한다고 합니다. 돈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이 여행 스터디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행 스터디 후에 그날 스터디한 나라의 맛집을 가보는 건 덤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새로운 휴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기록적인 폭염 속에 당분간 더위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피서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각자의 방법으로 더위를 잊는 망설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의 핫 키워드 스테이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